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 7시 4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조선일보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2명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될 것이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2명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역대 최대로 무효표가 130만 표나 나왔습니다. 이 그래서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효표 당이라는 것. 무효표 당이 있다면, 국회의원 의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 130만 표나 엄청나게 많은 무효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이건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표 중에 상당수가 무효표를 만들어냈다. 즉, 그냥 투표용지에다가 아무것 기표를 하지 않은 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기표하지 않고 넣은 거다. 그래서 역대 최다 130만 표나 되는 무효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박주현 변호사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커다란 도시라면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전입니다. 서울에는 동이 425개 동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192개 동이 있고, 경기도에는 599개 동이 있고, 인천에는 156개 동이 있고, 대전에는 8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대구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는 모두가 다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5개 지역에서 동전 1452개를 하늘로 던져 1452개 모두가 다 앞면만 나오는 현상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를 대한민국이 다시 써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서울의 422동 전체, 부산, 경기 그 모든 동에서 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까? 어젠가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떨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공병호 박사 분석에 의하면 윤희숙 의원은 당선됐어요. 사전투표 숫자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윤숙이 떨어졌다라고 공병호 박사가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윤희숙이는 아니야, 부정선거 없었어,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고 미안하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갔어요. 윤희숙이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에요. 박사학위를 따려면 통계학을 공부했을 거예요. 윤희숙이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모든 동에 1454개 동전을 던져서 그것이 모두 동전의 앞면만 나오는 그런 것이 확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윤희숙이는 답을 해야 합니다. 원희룡이도 답을 해야 돼요. 저는 또다시 윤희숙과 원희룡이 같은 비겁한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희룡과 윤희숙이 그게 자기 표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의 표를 잃어버렸는가?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누가 찾아줘야 되느냐? 원희룡과 윤희숙이 찾아줘야 합니다. 윤희숙이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경제학으로. 이 통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왜 그럴까요? 사악해서 그런 겁니다. 사악해서. 윤희숙은 사악하다는 겁니다.
사악한 정치인은 다시는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응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새 총리 후보에 이정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효영 비서실장 카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하마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용산의 국정쇄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혹평이 나오고 있다.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총리 바꾸고 비서실장 바꾸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어요. 총리 그리고 장관 비서실장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2년 전에 윤석열을 찍어줬을 때 윤석열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첫째, 4.15 부정선거 수사해라.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그 문재인 그 적폐 수사하고 이재명이 잡아놓고 조국이 잡아놓으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 민심이 돌아설까?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된다고 비서실장이 된다고 해서 야당이 탄핵하지 않을까? 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새 총리 바꿔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 이번에 지난번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사람 중에 350만 명이 이번에 안 찍었다는 거예요. 기권하거나 민주당을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찍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표를 안 찍어준 거지,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오지 않아서 표를 안 찍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지금 다음번 국무총리는 누가 되느냐, 뭐 비서실장 누구라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신문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불편한 임을 발탁하는 쇄신이어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느낄 것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쇄신하려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일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앉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정말 소통하고 변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정말 소통하려고 변하고 한다면, 소통하고 변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야당도 함부로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조선일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이거 왜 거짓말이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일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어젠가요? 그런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총리가 되거나 비서실장이 되면,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님 미안하지만 당신 곧 구속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호영이가 하겠습니까? 이정현이가 하겠습니까? 김한길이가 하겠어요? 권영사가 하겠어요? 민심이 뭐예요? 윤석열이 약속 지키라는 게 민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 약속 지키세요라고 하겠냐고요.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이 잡아놓고
김명수 잡아놓고 권순일이 잡아놓고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조선일보는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해. 대통령이 제대로 쇄신하려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잘못된 일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앉혀야 한다. 그러면 야당도 함부로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미 조국이는 탄핵시킨다고 입에 핏발이 섰어요, 눈에.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윤석열, 윤비 어천가만 부르고 그 다음에 한동훈, 한비 어천가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신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이 잡아놓고 권순일이 잡아놓고 김명수 잡아놓고 조국이 잡아놓고 하라. 당신이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당신 잘하는 거 해. 라고 계속해서 2년 동안 몰아붙였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과반을 넘겼을 겁니다. 아마 200석 가까울지 몰라요. 그렇게 안 했어. 자,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2명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목에 대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조선일보를 보여드립니다. 자, 2016년 11월 25일 조선일보입니다. 조백건 기자가 썼어요. 자,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단독입니다. 최순실의 국가 기밀을 들고 간 심부름꾼. 그 사람이 누구냐? 휴대폰 액정을 닦던 이영선이다. 사진 설명을 읽어드립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기 전에 자신이 셔츠로 액정을 닦는 모습. 읽어드립니다.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직접 갖다주는 심부름을 한 사람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 드러났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에게 국가기밀을 준 일이 없어요. 그 다음 검찰은 지난 20일 최 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정보 인사 및 외교안보 기밀 47건을 이메일로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밀 유출 통로로 지목한 인편 전달의 장본인이 바로 이 전 행정관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은 최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에서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최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최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최 씨의 추천으로 2007년부터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뒤 청와대 경호실에 배치돼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속실로 옮겼다. 이때부터 그는 청와대와 최 씨를 이어주는 연락책 역할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서울 강남의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던 최 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흰색 셔츠로 닦은 뒤 최 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TV조선 방송 화면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실상 최 씨의 개인 비서가 아니었는 말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조선의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입니다. 자,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잠깐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 잠깐 신선이 된 기분? 너무 좋아. 2, 3초 걸릴 거예요.
문재인 자, 의상실에서 보신 것처럼 헬스 트레이너 보여드립니다. 윤전추 청와대 3급 행정관과 당시 TV 조선 화면입니다. 의상실에서 보신 것처럼 예, 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청와대 3급 행정관과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했던 청와대 2비서실의 이영선 행정관은 청와대와 최순실 씨 측으로 가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들은 최 씨가 뭔가를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정오쯤 흰 셔츠를 입은 남성이 전화기를 최순실 씨에게 건네고 자리를 피해듭니다. 20초 정도 통화를 한 최 씨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전화기를 돌려줍니다. 남자는 공손히 받아듭니다. 음료수 박스를 열어 테이블 위에 막연히 놓거나 최 씨의 발언에 따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 남성은 이영선 행정관으로 과거 청와대 이부속실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세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같은 달 24일 오전 11시쯤 이번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최순실 씨에게 서류를 보여주거나 메모를 하고 노트를 직접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최 씨 옆에 서서 직접 설명을 하거나 신어봤던 운동화도 살펴봅니다.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이를 따르는지 영상에서 충분히 파악될 만큼 이 여성은 따뜻합니다. 문제의 여성은 헬스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연소 청와대 3급 행정관이 된 윤전추 씨입니다.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보좌 체계 완비 이후엔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는 걸 그만뒀다고 직접 밝혔지만 2014년 말까지도 최 씨는 박 대통령 주변을 챙겼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자, 여러분. 최순실 씨 모습은 그동안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카메라가 최 씨의 독일 출국 전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최 씨는 카메라를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많아요. 액정을 탁, 휴대폰 액정을 딱 닦아서 전해주고 이런 모습. 완전히 추수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죽이자고 마음을 먹은 게 조선일보입니다. 자, 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를 계속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최보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고 아마 최보식이 언론이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최보식 씨가 쓴 글 중에 롯데호텔에서 뭐 미래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상당하게 많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기사를 썼어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한데 그걸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들어갔더니 없어. 제가 읽었던 그런 컬럼들이 삭제됐던 거나 아니면 제가 못 찾았거나 조선일보의 최보식 열치면 쪼로록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상당하게 많은 칼럼을 썼는데 상당수가 없어요. 별게 다 있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롯데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둥. 근데 그 기사가 없어졌어.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제 신문들이 쭉 보관되어 있죠. 그 당시에 그 조선일보 기사 중에 지금 조선일보 그 사이트에 없어진 기사하고 좀 대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문은 지면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삭제한 기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늦어졌어요. 조선일보 기사, 그 터무니도 없이 박근혜를 공격했던 그 기사를 찾는데 없어. 제가 못 찾았나? 아닐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도서관에 가서 대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썼던 그 터무니도 없는 가짜 기사들, 특히 최보식의 기사들과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사들을 그래서 무엇이 삭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뒤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얼굴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 보냈는데 1등 공신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조선일보가 가로막았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이가 설치고 돌아다닐 때 조선일보가 보호해 줬거든. 옹호해 줬거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탄핵될 위기에 있죠.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감옥 갈 겁니다. 내버려 두겠어요? 지금 조선일보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 감옥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4.15 부정선거, 이번 4.10 부정선거 수사하고 김명수 수사하고 권순일이 수사하고 문재인이 수사하고 그걸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 조선일보는. 그냥 인적 쇄신하래. 여러분, 총리, 비서실장 바꾼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총리, 비서실장 바꾼다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여기 조중동 그리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제가 5개의 신문을 매일 아침에 봅니다.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인적 쇄신하래. 인적 쇄신한다고 되면 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에 거주 중인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을 전제로 한 부정선거 척결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서울의 425개 동 전체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일투표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부산의 192개 동 전체에서 모두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투표보다 앞섰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의 156개 동 전체에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경기도의 599개 동 전체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사전투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거의 전국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민주당원들만 참가했는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통계다. 지금부터는 부정선거로 척결하기 위한 공격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부가 아닌 정부, 윤석열을 상대로 퇴진운동을 벌이는 혁명적 시각을 벌여야 한다. 시비를 벌여야 한다. 검경이나 법원 등 사법부, 거기에 언론이 하나가 되어 수사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가 반역 범죄의 주범이다.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상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국민의 참정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비상행정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방법의 증거제시와 선관위 법원 압박은 가치가 없는 행동이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전제로 한 부정선거 척결운동으로 조직적인 전국민 저항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파 세력 내에서 윤석열에 퇴진해야 한다는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움직임이 있어요. 어제부터. 왜 이런 이야기를 조중동은 전하지 않느냐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느냐고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 싫어하니까 조중동도 입 닫고 모든 신문들이 다 입 닫어. 그러면 그게 신문이에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 대통령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우리 윤석열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언론에 싫지 않아. 그게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탄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마도
조선일보는 2명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세계 최초의 신문이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예. 어제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박지원 씨가 윤석열 탈당해라. 그리고 이재명과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정당을 뽑고 무소속 후보를 뽑은 게 아니에요. 위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헌을 몇 번 저질렀어요. 대통령 탈당. 지금 박지원의 꼬임에 빠져서 윤석열이 탈당하면 그 이튿날 탄핵입니다. 탄핵 쉽게 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섰다? 박지원이가 앞장섰어요. 이번에 지금 또 박지원이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아주 노련하죠. 기술자입니다. 탄핵 기술자예요. 아주 노련합니다. 이런 걸 노예하다고 얘기합니다. 탄핵 기술자. 탄핵 기술자에 속으면 안 돼요. 대통령의 탈당은 헌법 위반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진짜 종이신문과 지금 현재 조선일보 그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그 기사가 어느 정도 어떤 것이 삭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